네, 안녕하세요. 촌으로 갑시다. 촌스러운 TV입니다. 네, 농막터, 쉼터, 자리, 토지입니다. 116평이고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네, 토지는, 농지는 농림지하고, 관리지하고 이렇게 크게 구분되는데요. 농림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작의 의무가 있어서 물론 뭐 다 토지들이 다 경작의 의무가 있지만 농림지는 식량 안보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농사를 반드시 지어야 되고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참 많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절대 농지라고 했고요. 요즘은 이제 농림지라고 합니다. 그 농림지는 농사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관리 지역은 농사를 짓는 것은 기본이고, 농림지보다는 좀 더 활동폭이 용도 면에서 좀 더 넓다. 그 농림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이나 일반 그 어떤 용도가 상업 용도나 다른 용도로 쓰기가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반면에 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상대 농지. 관리 지역은 옛날에 상대 농지. 상대적으로 유용의 폭이 넓다 그래서 상대 농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할 것 같아요. 이곳은 관리 지역이고요. 전체가 116평이 2개 있고요. 잠시 올라가면서 고만고만한 땅, 1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계곡을 끼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보통 보면은 이제 계곡이 토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바로 저 아래 계곡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땅 전면에 걸쳐서 계곡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량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집중호우가 올 때 약간 많아지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그 수량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계곡을 끼고 있기 때문에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116평이고 그리고 저 뒤쪽으로는 이렇게 산이 있고요. 옆으로는 이렇게 계곡을 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땅 같은 경우는 2단으로 나누어서요. 요 위쪽에는 이렇게 농막이나 쉼터 자리를 만들어 놨고요. 아래쪽은 여기는 텃밭으로 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위치는 그 내초 IC에서 3, 4분 정도 거리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양양간 고속도로 내촌 IC에서 한 3, 4분 거리고요. 그리고 서울까지는 1시간 한 중반 정도 거리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반대 방향으로 서울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동해안 동해 바다입니다. 동해 바다까지는 40분 정도 걸리고요. 네,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여기가 이제 농막 자리고 요 아래는 텃밭 자리입니다. 근데 되게 다들 이제 이렇게 농촌으로 와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토지들이 전부 너무 넓어요. 산이고 밭이고 이러니까 100평, 150평 아주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아우 100평이 이렇게 작을 줄 몰랐다. 그러는데 실제로 농막 놓고 한번 농사를 몇 평이라도 이렇게 아무래도 짓게 되죠. 짓게 되면은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안에 보던 근육이 또 움직여야 되고요. 그래서 건강에는 좋겠지만 처음에 적응하는 데는 조금 이제
생각을 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안 해봤던 운동, 내가 안 해봤던 일, 이런 건 아무래도 생소하고요. 그럴 텐데, 뭐 헬스 정도, 이 정도면 하지, 헬스보다 약간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뭐 헬스는 돈 쓰면서, 돈 버리면서 하는 거지만, 이거는 움직이면 다 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손해볼 건 없습니다.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이 관리적 같은 경우는 이제 농림지는 어차피 이제 쌀을 생산하든 뭐 다른 작물을 생산하든 곡물을 생산하는 기반이 되니까 농사의 아주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이 300평 이하로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 주말 영농, 주말 체험으로 이렇게 주말 농장으로 이렇게 오픈을 국민들에게 했죠.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이기 때문에 사실상 취미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표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취미 활동으로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농사를 모르지만,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300평 이하는 체험 영농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오픈을 한다 하는 거가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대대로 이어져 오는 대통령들 쭉 이어져 오면서 뭐 규제를 했다, 완화도 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래도 국민의 정서, 국민들의 정서는 시골에 가서 텃밭이라도 좀 키우는 게 국민의 정서, 국민의 정신 건강에 아주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떠한 그 힐링보다 내 땅에서 내가 땀 흘린다는 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116평을 내가 샀다. 그럼 여기다 농막 놓고 요 앞에 요 빈 땅이다 이러면은 뭘 심을까 참 행복한 고민을 하죠. 고구마를 심을까, 감자를 심을까, 뭐 깨를 심을까, 콩을 심을까, 뭐 채소를 심어서 고추, 상추, 뭐 여러 가지 쑥갓 뭐 이런 걸 심어서 뭐 오이, 호박 이런 거를 한번 심어 볼까. 뭐 각종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테고요. 여기 농막하고 그리고 여기 쉼터를 여기 하게 되면은 요 바깥쪽으로 야외 수도를 하나 빼게 됩니다. 그러면 야외 수도를 하나 빼게 되면 여기서 여기서 텃밭도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덥기도 하고 그렇겠죠. 텃밭에다가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들어올 때 야외에서 씻고 그리고 등목도 하고 그리고서 그리고 내가 키운 그 채소로 내가 고추장에다가 저 채소를 딱 찍어 갖고 고기 쌈 해갖고 탁 먹고 한 잔 딱 했을 때 그 행복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물론 뭐 세련된 그 도시에 공간마다 좋은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뭐 문화적인 공간으로 해서 뭐 영화관도 있고 그리고 쉼을 쉴 수 있는 아주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들 같은 경우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내 땅 아니잖아요. 어떻든 간에 내 땅을 내가 여기서 내 땅에다가 내가 땀을 흘린다는 거는 참 그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요거 금액을 말씀드릴게요. 금액은 땅 116평 하고 그리고 그것만 갖고는 사람이 생활을 못 해요. 그래서 전기, 수도, 정화조 여기 있어야만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야 전기가 있어야 불을 밝히고 밤에도 뭐 밤에도 밝게 활동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각종 뭐 에어컨이나 뭐 그리고 밥통
모든 생활에서 전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전기는 기본적으로 전기 인입하고, 그 다음에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지하수 뚫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배출을 못하면은 이거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고 막 안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예, 일단은 배출하는 거, 정화조, 정화를 시켜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장치인데, 화장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화장실의 정화조, 요거까지 딱 된다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세 가지의 기본 요소가 딱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땅하고, 그 다음에 전기, 수도, 정화조, 요것만 딱 돼 있으면 사람이 사는 조건이 되고, 뭐 일단 요것만 되면 100%예요. 다 된 거예요. 이렇게 다 해서 4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인데 들어보세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 대출은 다 막혀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든 만큼 이것도 그냥 서로 윈윈 한다 생각을 하고 그 가격을 4천에서 제가 인건비를 조금이 아니죠. 100% 제 인건비는 완전히 다 빼갖고 제 인건비를 다 완전히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빼갖고 500만 원을 빼서 3,500만 원에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농막이 한 1,0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 이제 가장 싼 게 1,000만 원 정도 보급형으로 한 1,000만 원 할 거고요. 운임이 몇십만 원 들어갈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갖다 놓으려면 이제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떠서 아니면은 이렇게 공중으로 떠서 여기다가 안착을 시켜야 돼요. 여기다 앉혀갖고 세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수도, 정화조를 그 농막이나 쉼터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 그 분할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수도, 정화조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면 다 끝납니다. 끝나고 농막을 중고든 뭐든 이제 가지고 오시면은 아니면은 그 농막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전시하던 거 같은 경우는 일단 전시했던 농막은 그냥 거기서 바로 살 수도 있어요. 돈 100만 원 해가지고 좀 몇백만 원 싸게 해갖고 전시했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몇 달 정도 거기 전시를 했었으니까 그 비용 빼고 이렇게 해서 바로 올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여름, 가을 성수기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 좀 걸린다고 보고요. 농막이 문제지 전기, 수도, 정화조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분할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계약과 동시에 여기 사용하셔도 됩니다. 텐트를 치셔도 되고 여기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저 아래 쪽으로 개울 내려가는 쪽으로는 저 아래 개울 내려가는 쪽으로는 돌계단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내려가는데 뭐 저기를 어떻게 뭐 로프 잡고 내려가냐 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내려갈 수 있게끔 뭐 돌이든 나무든 일단 그걸 해서 계단 같은 거를 뭐 깔끔하게 뭐 이렇게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딛고 내려갈 수 있을 정도 이렇게 계단은 만들어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입지 조건은 이렇게 도로가 앞으로 포장이 된 도로가 있고요. 이 도로를 통해서 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쭉 올라가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다리에서 이렇게 돌아서 산 쪽으로 이 도로를 만나게 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쭉 올라가셔서 저 도로 위쪽에서 다리를 건너갖고 이렇게 유턴하듯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 도로를 내려오거든요.
이 비포전길로. 요거는 이제 관내 도로고요. 4m입니다. 네. 그렇게 올 수가 있고, 이제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을 주시게 되면은 제가 이쪽 지번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곳이, 이 길을 통과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여름이라 이렇게 풀이 많이 있지만, 이 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밀면, 간단하게, 다 밀리니까요. 요 작업은 요런 건 다 해드린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 풀이지만, 잡초지만, 그래도 얘네들도 살려고 여름 한 기간 동안 살겠다고 나왔는데, 며칠 좀 더 살게 놔두고요. 꼭 우리가 필요할 때 밀어버리자고요. 네.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게 되는데, 제가 이걸 동영상을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는 저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기서 들어올 때 시각적인 요소 환경이 지금 반대로 이렇게 보이고 백미러를 보면 이런 환경이 보일 텐데 운전할 때는 앞을 보지 않습니까? 앞을 볼 때는 이런 형태로 딱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차가 진입을 해서 쭉 이제 번지로 찾아 들어오고 내비를 켜서 들어올 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기 농막, 풀숲에 살짝 보이는 저 농막을 끼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아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가깝습니다. 바로 한 50m 정도면 바로 나오니까요. 이렇게 들어가시고 제일 좋은 건 뭔가 하면 여기에다가 제가 파이프를 하나 갖다 놨으니까요. 배관 파이프를 하나를 갖다 놨으니까 요 파이프를 보시고 요쪽으로 들어오세요. 요리로 들어가셔도 되고 혹시 지나쳐서 이 길로 그냥 쭉 갔다 하더라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시면은 새로 만든 다리가 나옵니다. 그 다리를 건너면서 요렇게 틀어서 오면은 이 산 뒤 도로를 관내 도로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리로 해서 쭉 내려오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쪽은 묘지 없고요, 송전탑 없고요, 축사 없고요. 아쉽지만 세 개 다 없습니다. 공기 좋고 그리고 계곡 끼어 있고 그리고 가격도 이거 뭐 토목공사하고 그리고 전기수도 정화조 이걸 하는 인건비를 다 뺐습니다. 완전 다 빼고 그냥 오리지널 자재 들어간 것만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116평이 4천만 원이었으나 500을 뺀다 그랬죠. 3,500만 원 하고요. 농막을 가지고 오고 여기다 안 치는데 1,000만 원 잡고요. 4,500만 원이면 우리 집 전원주택, 세컨하우스, 주말에 가는 집 딱 끝입니다. 끝. 이렇게 4천이었으나 인건비 안 받겠습니다. 다 같이 어려울 때 돕는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116평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단지 저거는 저 아래쪽에 있고 요거는 그 다음이다. 저 아래 보면은 저기 벤치 있습니다.
노르스름한 벤치. 나무들이 있어서 항상 나무 밑에, 저 아래도 나무 밑에 벤치 하나를 놨고요. 여기도 나무 밑에 벤치 하나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다른 거는 여기가 경계가, 먼저 이쪽 그 계곡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곡 내려가는 거, 저기 계단 만들어 드린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116평이고요. 보실 때 이 텐트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텐트 옆에 116평 되어 있고요. 일렬로 일직선으로 쭉 해서 저 앞에 보면은 팻말 하나 있습니다. 그게 경계고요. 여기에서부터 저 끝에, 벤치 끝에 그 나무 있어요. 거기 보면 팻말 하나 있습니다. 116이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까지 여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거 116평 하나, 두 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도로는 4m 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심하고 덤프트럭도 이리로 많이 지나다녔고 25톤 크레인도 이리로 수없이 많이 다녔습니다. 차 빠지고 이런 거 없어요. 마사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요거는 한 평이라도 로스 없이 써보자. 그래서 경사각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흙을 쌓아서 여기는 화단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다 원두막을 하나 놓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하면은 좋겠다. 장독대 놔도 좋겠습니다. 수석하시는 분이 여기 돌 갖다 다 훔쳐가겠다.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공간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뭘 하든지 한번 이렇게 해 놓아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 뭘 이렇게 해 놓으면은, 데크를 이렇게 해 놓으면은 여기다 야외 탁자 놓고 하면 여기가 하나의 그 야외 우리 집 그 야외 놀이터가 되겠죠. 애들 여기 와서 어린애들 여기 저 데크 딱 깔아 놓으면은 이게 놀기도 좋겠고, 그리고 뭐 저쪽으로는 이제 계곡물에 뛰어 들어가서 첨벙거리고 발 담그고 장난쳐도 좋겠고, 이런 식으로 두 필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116평에 전기, 수도, 정화조 기본시설 다 하고요. 그래서 3,500. 그리고 농막 갖고 오신다면은 1,000만원 예상을 하시고 4,500이 되겠네요. 그리고 농막도 내 나름대로 내가 농막 이쁜 거 좀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제 그 따로 이제 농막을 제작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어느 회사 잘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셔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고 그러면은 소개해달라고 그러는데, 소개를 받고서는 이제 가보고 또 그 옆에 공장들이 많이 있고 이러니까 다른 공장에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개 보면은 농막은 이제 선택들 하는 금액들이 기준이 1,000만 원에서부터 농막 같은 경우는 한 2천 안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다들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0평 그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한 2천에서 이제 평수가 크니까 이제 가격이 벌써 엄청 껑축 뛰어요. 2천에서부터 한 3천 사이에 이렇게들 많은 선택들 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농막에서는 이제 농사용으로 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를 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어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가족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농막이 좁아요. 6평이 좁고, 그리고 뭐 농기계 뭐 놓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농막도
이런 식으로 이 쉼터를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농막이 이제 요건 8평, 요거 이제 더 붙여갖고 여기 다 10평인데 10평하고 요 데크는 1.5m 나오고 그 다음에 총 길이는 건물의 끝과 끝 사이가 가고 그 다음에 1.5m 나오는 요게 규격입니다. 그리고 위에 지붕 같은 경우는요. 위에 지붕 같은 경우는 1m까지 가능합니다. 1m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높이는 전체 높이는 4m 이내로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쉼터를 신청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주차 같은 경우가 주차장을 이제 선택을 하게끔 돼 있어요. 보통 보면 이제 요 건물이 없다면은 이제 주차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주차장을 요 앞에 이렇게 주차장을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주차장을 여기다가 신청을 했어요. 이렇게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 들어와서 이렇게 주차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재료형 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를 편안하게 지을 수 있게끔 국가에서 보장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쉼터를 이용을 해서 이참에 전원주택 같이 삐까번쩍하게 차려놓고 그냥 뭐 한번 즐겨보자. 그냥 이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원래 취지에 맞지 않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관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지입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게끔 되어 있고 농사를 짓기 위한 하나의 베이스 아닙니까? 근데 농사를 안 짓고 공업화를 한다고 해서 공장을 차릴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살림을 한다고 해갖고 여기서 뭐 소나무를 왕창 심을 수도 없는 게 이 농지예요. 농지는 농사를 짓게끔 되어 있으니까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관리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좁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면은 여기 내 땅인데 왜 내 땅에 농사를 지어라 말아라 뭐 국가에서 뭐 간섭하느냐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용도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꼭 뭐 건축을 해서 난 좀 뭐랄까 내 마음대로 좀 즐겨보고 싶고 내 마음대로 뭐 건축해보고 싶다 그러면 건축을 하시면 돼요. 돈 얼마 안 듭니다. 건축하는데 돈 얼마 안 들어가요. 농지에 하든 산지에 하든 어디에 하든 간에 전용 그 비용을 내고 일단은 농지니까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거니까 그 환산하는 그 전용하는 비용을 내고요. 국가에다가 납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건축 설계를 하고 나서 그 건축 규격에 맞게 건축을 한 다음에 준공을 받으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안 하면서 돈 적게 들이고 어떻게 그냥 농사 안 짓고 어떻게 꼼지락꼼지락 그래갖고 그냥 화려하게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선량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까지 다 같이 덤탱이를 쓰고 나쁜 사람 돼버리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가에서 300평 미만은 국민들의 그 정신건강 그리고 가족의 그 대화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 행복을 위해서 오픈한 그 공간입니다. 그리고 관리 지역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농사를 짓더라도 유용할 수가 있고 뭔가 건축 행위를 하더라도 조금 더 유동성이 있게 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어쨌든 농지는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안 짓고 어떻게 뺀질거려서 뭐 어떻게 한번 유용해서 한번 그냥 싸게
전원주택처럼 해보겠다. 그런 생각들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국가에다가 이제 신청한 대로 이제 농막 짓고, 그리고 주차장하고, 그리고 데크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남는 공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 뭐 오솔길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죠. 사람이 뭐 농사를 짓다 보면은 지나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구루마 끌고 또, 퇴비 같은 거나 비료 같은 거 또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 공간도 있고, 이렇게 뭐 하다가 보면은 사실상 밭 고랑 있잖아요. 밭 고랑도 사람이 다니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100%다 거기에다 농산물을 꼬박꼬박 거기다가 다 심을 수가 없어요. 그 다 심게 되면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농산물을 다 밟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동선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사람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다 골이 있고 이랑이 있고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100평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보면 한 50평 정도만 작물이 자라지, 나머지는 사람이 중간중간 다니면서 일을 하는 공간이, 이렇게 다니는 공간이 많이 차지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난 상추 하나 심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이 농지에다가 농막을 할 이유가 없죠. 최종 목적은 어떻든 농사를 위한 농막입니다. 예,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게 주객이 전도돼 갖고 일단은 농막을 기가 막히게 만든 다음에 농사는 개뿔 몰라 이러면 안 돼요. 일단은 텃밭을 내가 어떻게 가서 뭐 심을까, 이런 구상이 기본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농막할 때 농사를 짓는 그 하나의 도구니까, 하나의 기구니까 농막이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있게 하고, 옛날처럼 뭐 정말 뭐 옷도 이렇게 막 더럽게 입고 뭐 흙 잔뜩 묻히고 뭐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뭐 양복 입고 농사 지어도 돼요. 구두 입고 신고 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 더 어느 게 더 편하느냐, 운동화가 더 편하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농사를 짓는 이런 베이스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렇게 두 개를 알아봤고요. 나머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기 4m 도로는 이 도로 아래쪽으로 큰 배수관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정화조 그 배수하고, 그리고 생활용수 배수가 요 지하로, 도로 지하로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로 묻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생활용수가, 그리고 정화조 나오는 배수가 저기 앞에 앞에 계곡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다들 생각에 이게 그 생활용수가 강 쪽으로, 계곡 쪽으로 흘러가면 아래쪽에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염려 없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120평입니다. 120평이고요. 요거는 요렇게 한 20평 크다고 해서 조금 약간 벌써 시각적으로 좀 커 보여요. 예, 그리고 이렇게 역시 계곡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쭉 이제 토지 끝에서 끝까지 이제 이렇게 계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이제 집자리라고 해서 농막을 올려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위쪽에는 이렇게 진짜 안녕하세요. 시원하죠? 짠! 짠! 아이고 우리 애기 봐. 애기 봐.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뭐 구우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조금 찍을게요. 와, 캠파이어. 저 사모님은 지금 저기 저 수영하시느라고. 이야, 아, 좋습니다. 보기 좋아요. 아, 이렇게 이게 낙이 아니에요. 주말에 이렇게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부부가 얘기도 그동안에 못했던 얘기도 좀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참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사실상 아이고 애기가 너무 어려. 자, 튜브도 있죠. 와, 이거 끝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어디든지 다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여기 이제 농사를 해서 이제 다 이제 거뒀는데요. 이렇게 여기는 농사 텃밭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이렇게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여기 분이 이렇게 이쁘게 계단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요대로 이제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셔서 저 아래 이렇게 저기 보면 저런 식으로 이제 그 물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자유롭게 하면은 그 피서가 따로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120평이고요. 120평인데 여기가 이제 그 집자리입니다. 여기가 집자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농막이나 쉼터를 놓고 여기서 이제 방향을 볼 때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보게 될 테고요. 예, 그리고 뭐 여기서 이쪽을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쪽으로. 이런 저 방향, 이 방향으로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독자적으로 생활 공간을 마련한다면 이런 식으로 내려다보는 것도 괜찮죠. 저 멀리 지평선이 되나요? 산이 있어서 지평선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산 그림자, 이렇게, 보고, 지금 저 화면상으로는 좀 이상해. 좀 너무 뭐 별거 아니고 아주 평범하게 나와요. 그러나 제가 직접 보는 시각은 시각적으로는 상당히 좀 환상적입니다. 지금 저녁이라. 아주 그냥 좋네요. 느낌도 좋고, 저분들 저렇게 그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참, 우리 가족도 좀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맨날 남만 소개하고 나는, 못하는 거, 참, 빨리 졸업하고 저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120평이고요. 가격은 4,100만 원입니다. 4,100만 원인데 제 인건비 왕창 다 뺀다 그랬죠. 하나도 안 받겠다 그랬죠. 인건비 4,100에서 인건비 500 뺀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3,600입니다. 120평. 120평 3,600.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보면 요 하우스 바로 앞에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길 옆으로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나타나요. 120평이 있고, 여기에 이제 농막을 하나 둔다고 생각을 하면은 1,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3,600에 4,6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막을 갖다 놓고 해서 5천도 안 되게 전원주택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120평에. 120평에 5천만 원도 안 들어가. 그리고 이제 500을 뺐으니까 3,600에서 농막을 갖다 놓으면 4,600이 되잖아요. 400만 원 고기 구워 드시면 돼. 5천도 안 들어가게 마이하우스, 세컨하우스,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이 농촌으로 오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제 텃밭을 이렇게 하시게 될 텐데 이것도 재미있어요.
뭘 심을까, 뭘 심을까. 역시 아무리 뭐 심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한다는데 직접 한번 심어보세요. 진짜 콩 심으면 콩 납니다. 팥 심으면 팥이 나는데 그 열매의 배수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를 씨앗을 심잖아요. 그러면 그게 썩어서 자양분이 돼 갖고 그게 몇 배로 열매를 맺느냐. 아무리 적어도 채소든 곡물이든 일단은 식물들은요 최소한 60배는 맺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뭐 예를 들면 큰 곡식들 있죠. 큰 과일들. 그런 과일들 같은 경우는 30배. 뭐 고구마나 이 호박이나 오이 이런 거는 최하로 이제 크기는 크죠. 그죠? 최하가 30배고 웬만하면 60배, 100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번 심어 보시면은 재미도 있고 그리고 가족끼리 이렇게 와서 휴가를 보낸다는 건 정말 아주 보면은 그 굉장히 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들이 들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 봤고요. 이렇게 농촌에서 운동화 신고 이렇게 걸어 본다는 거 도시처럼 아스팔트나 아스콘 깔린 도시처럼 뭐 발목 운동 스스로 그냥 편하게 그냥 걷기만 하면 설렁설렁해도 잘 걸어지죠. 그러나 이렇게 이 자연에서 걸을 때는 이 느낌이 좀 달라요. 발목 스냅이 몸이 건조하게 그냥 탁탁 부딪히는 아스팔트에서 밟을 때 그냥 탁탁 하드하게 튀어오르는 이런 딱딱 부딪히는 느낌 이런 게 없고요. 스폰지 같은 뭔가 자박자박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씩 울퉁불퉁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근육도 그냥 한쪽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잔잔한 근육이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산길을 걸으면 장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경기도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드시죠. 이 힘든 시절에 다 같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건비를 좀 빼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셔서 가족 행복하고 나도 정신건강 챙기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촌스러운 TV였습니다.